자, 이온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가 돼 있는데요. 원자라는 게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자 핵의 양 전하량과 전자의 총 음전하량이 합해져서 중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원자는 원래 중성이에요. 근데 원자가 쪼개지면 양이온 플러스가 되겠고요. 음이온으로 나눠질 텐데, 예를 들면은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양이온이 되거든요. 얘는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염소라는 애가 있어요. 원래는 같이 이제 붙어있지, 분자로 NaCl로. 그래서 얘가 전자를 얻으면은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되는 애고요.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NaCl 중성 상태잖아요, 그치? 얘가 쪼개질 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 나트륨은 항상 얘한테 뺏겨, 전자를.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 상태에서 음수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중학교 수업은 다 했을 거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개념 다 알잖아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잖아요. 이게 중성인 상태, 그러니까 중간 단계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많으면은 플러스, 하나가 적으면 마이너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 음이 되는 거고요. 왜? 전자는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가 많아지면은 음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가 부족하면 양이온이 되는 건데, 항상 전자는 잃거나 얻기만 하고요. 특히 나트륨 같은 애는 잃기만 하는 애예요. 그리고 염소 같은 애는 얻기만 하는 애. 그러니까 뺏어 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CL은 항상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거고, 나트륨은 이온 상태에서는 항상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계에서 이미 정해진 문제의 성질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온 파트에서 배우는 거는 양이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이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제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 항상 원자가 전자를 잃었을 때 나트륨이 된다.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얻으면은 음의 기운이 더 많아졌으니까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이제 쪼개지는데,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가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양전하.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띈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한 원자가 양이온이 됐다가 음이온이 됐다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림을 보면 마치 한 원자를 기준으로 양이온이 됐다가 음이온이 됐다가 이런 거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나트륨 같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양이온이 돼요. 정해져 있어요.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정해져 있고,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그룹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온이 될 때 우리가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만 조금 필기해 놓을게요. 이온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전자수는 잃거나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개를 잃을 수도 있고, 두 개를 잃을 수도 있고, 한 개를 얻을 수도 있고, 두 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전자수가 바뀌겠죠. 전자수는 바뀌겠고요. 아직은 배우진 않지만 음이온이 많아지면은 이온 자체가 되게 커져요. 전자가 많아지면은 반발력이 생기기 좀 커지거든요. 크기가 달라져. 그리고 양이온이 되면은 전자가 하나 뺏겼기 때문에 양이온이 양전하잖아요. 원자 핵이 양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더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겠죠. 그래서 원자 크기가 작아져. 이온 크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건데, 어쨌건 입자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원자가 크기가 양이온보다는 이제
양이온은 크기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자가 추가되면 반발력 때문에 크기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원자보다는 음이온이 더 커진다. 이 정도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 두시고요.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질량 같은 건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원소의 종류는 당연히 변하지 않을 거고요. 질량. 전자가 바뀌었으니까 한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이동했으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제로 하는 게 전자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질량 변화가 없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질량 자체는 거의 무시를 하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변하지 않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잠깐 우리 1번 플러스 강의 1번 보시면요. 이온의 형성과 원자핵의 양 전하량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형성될 때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다. 원자핵의 양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거기다가 밑줄에 한번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이온 같은 경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플러스 1이 수소였잖아요. 수소의 원자 핵의 원자 핵이 양 전하량이 플러스 1인데 원자가 하나가 돌고 있겠죠. 수소예요. 그럼 얘가 어떤 원소를 만났어. 전자는 이동하기 되게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 같은 존재라서 이렇게 충돌이 딱 일어나면 얘가 어딘가 이동을 하게 돼요. 뺏길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원자가 왔어. 그래서 CL이라고 할게요. 염소 원자가 왔고 얘가 하나를 이렇게 뺏었어요. 전자를 뺏었어. 그럼 얘가 전자가 없어진 상태니까 H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정리하면 전자를 보통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하나 딱 떨어진 상태, 요거를 수소 이온이라고 양이온이라고 하고 전자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진 상태.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요. CL이 전자를 하나 뺏어왔잖아요. 그럼 얘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하나를 얻어서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의 중성 상태인 원자가 이렇게 어떤 충돌에 의해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전자를 얻거나 뺏겨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밑에다가 이렇게 얘를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수소가 전자를 뺏기는 과정,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어서 얘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거를 얘로 밑에 적어 놓으면 되고요. 보통 양이온들은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는데 금속 계열이에요. 금속 이온들이 주로 양이온이 되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비금속 이온. 우리가 많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자가 염화 나트륨이잖아요. 얘가 여기서 앞부분이 금속 파트고요. 뒷부분이 CL이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CL은 마이너스가 되고 얘네는 플러스가 될 건데 요거 이따가 이온의 표현에서 다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이번 이온의 표현 한번 볼게요.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되는데요. 방금 이제 간단하게 봤지만 오른쪽 위 첨자에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쓰는 거고요. 개수가 있잖아요. 2가 플러스다, 1가 플러스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요거는 전자의 이동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에 리튬이 있고요. 리튬 플러스도 있는데요. 이제 플러스가 있으면 양이온이라는 뜻이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 뺏겼다, 한 개 잃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리튬은 항상 1가로 존재해요. 그래서 리튬은 항상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O, 2가 마이너스인데 산소는 항상 전자를 두 개를 뺏어와요. 그래서 2가 쓰여 있고 전자 두 개가 이동해 왔다 이런 뜻이고 양이온, 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대부분은 잃거나 뺏는 수도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전에 양이온, 음이온도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만 그룹이 딱 정해져 있지만 수도 정해져 있어요. 리튬은 항상 한 개를 잃어요. 산소는 항상 전자를 두 개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그렇지만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딱 약 극단으로 갈리지 않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철 같은 경우가 이가 플러스, 우리는 이제 이가 플러스로 배우는데 중학교에는 나중에 가시면 이가 플러스도 있고 3가 플러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애도 있어요. 두 개를 뺏길 수 있고 세 개를 뺏길 수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도 2가도 있고 3가도 있고 7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다. 이렇게 그냥 배울게요. 그래서 다시 이온 보시면요. 이온의 표현에서 양이온 같은 경우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1은 돼 있죠. 1은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 이런 전자의 개수와 플러스 기호를 표시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숫자가 1 같은 경우 생략돼 있고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음연도 마찬가지로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얻은 동그라미 쳐놓고 전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름 보시면요. 원소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을 붙인다 돼 있고 나트륨 이온, 그다음에 수소 이온, 칼슘 이온 이런 식으로 원래 원자 이름에다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가지고요. 거기다 표시하면 돼요. 원소 이름 뒤에 뭐뭐 화 이온 돼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화자를 꼭 붙여요 보통.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염화 이온.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는 황화이온 이런 식으로 화자를 꼭 붙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자로 끝나면 보통 화를 붙인다. 그래서 염화, 황화 이런 식으로 화자를 붙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조금 글자로 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화자를 붙이는 건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 산소 원자인데 산화 이온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붙는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넘어가셔서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 돼 있는데 거기다 별표 쳐놓고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분자식의 이름과 똑같은데 거기다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지를 그룹해서 외우셔야겠죠.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애들 수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항상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항상 양이온을 외우셔야 되고 숫자까지도 외워야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도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인데 항상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항상 1가 플러스예요. 나트륨은 1가 플러스예요. Na 플러스야. 칼륨은 K 플러스야. 암모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모니아가 NH3였잖아요. 그런데 얘가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그리고 전자를 잃으면서 수소 하나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NH4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자. 그래서 이 이름도 잘 외워두셔야 되고 여기 있는 뭐 숫자라든지 여기 우리 오른쪽 위에 있는 첨자에 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칼슘은 이제 C의 2가 플러스고요. 철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제 2가 플러스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 CU 2가 플러스 이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마그네슘이온 Mg 2가 플러스. 금속 계열이 보통 2가 플러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했었고 이제 납 같은 경우는 안 쓰였는데 우리가 뒤에 암도할 때 나오니까 한번 기억해 줄게요. Pb 2가 플러스고 이게 납이온이에요. 그리고 뭐 밑에 또 써 넣으세요. Ag가 은이잖아요. 은 같은 경우는 1가라서 이렇게 플러스만 쓰시면 되고 은이에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많이 나오는데요. 알루미늄은 3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아연도 많이 나와요. ZN이라고 쓰고요. 이가 플러스고 아연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금속 이온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제가 써놓은 거니까 추가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이온 오른쪽 볼게요. 이제 염소이온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염화이온 Cl-고요. 플로린화도 많이 나오는데 F-고 수산화이온은 이제 우리 물에서 얘가 보통은 우리가 전기 분해하면 H2 플러스 O2 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치? 그런데 요거를 이온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개수는 똑같잖아요. H 2개, O 하나. 그치? 이온화가 되면 또 이렇게도 쪼개져요. 이게 양이온, 이게 음이온인데 이게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OH 마이너스. 그 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다원자 이온들이 나올 텐데 원자가 많은 이온들 있죠. 이거 항상 묶여서 그룹으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워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고 NO3 마이너스 이거 질산 이온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산화이온 O2가 마이너스, 황화이온 S 2가 마이너스, 탄산 CO3 2가 마이너스. 우리 탄산 이산탄소 할 때 그 탄산 가스가 요거 CO3예요. 우리 콜라 같은 데서 나오는 탄산가스. 그다음에 황산이온 SO4 2가 마이너스. 그리고 이것도 음이온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이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면 또 나오니까 적어두시면요. 아이오딘은 I 마이너스. 요오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오딘, 아이오드 원자. 이온이 되면 아이오딘, 화 이온이 되고요. 아이오딘, 화 이온. 그리고 Br 마이너스는 브로민화거든요. 브로민화 이온. 이런 것들이 음이온에서 좀 많이 나온 편이니까 일단 좀 추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조금은 외우는 시간을 한 1분만 가질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외워보세요. 뒤에 막 어차피 문제 계속 나오는 거고 암금할 때 보게 될 거라서 지금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외워두시고 숫자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기억해 두시고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외워두세요. CO3 2가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네, 나와도 돼요? 응? 아니, 괜찮아? 그냥 아니 쉬는 시간 아닌 거예요? 응, 아니 쉬는 시간 안 돼. 한 시간 지났구나. 오른쪽에 문제까지만 풀고 쉴게요. 오른쪽에 우리 1, 2, 3, 4번까지만 풀어볼까요? 1, 2, 3, 4. 이온식을 외운 거를 4번에다가 지금 외우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1, 2, 3, 4번 풀고 있어요. 네, 5번도 풀어요. 4번까지는 바쁜 친구들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 제일 위에다가 뭐 얘를 한번 적어주세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원자가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 이제 양이온이 되겠죠.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 되겠고요. 2번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전자의 잃거나 얻은 과정에 따라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번 이온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은 되어 있고 1번 양이온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 천자에다가 전자의 개수와 플러스를 표시한다 되어 있는데 어등이 잘못됐고 1은으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X. 2번 음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화 이온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O 맞고요. 3번 수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었어.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죠. H 플러스가 되고 수소 화 이온인데 양이온은 그저 그냥 수소 이온 하면 되고요. 음이온만 화자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X. 3번에 아직은 나를 보고 전자를 잃은 건지 얻은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2번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되겠죠. 나를 보시면 얘가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전자 두 개를 얻은 거잖아요. 더하기.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전자 두 개를 얻었다. 그래서 B의 B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가 음이온이 되고 B E가 마이너스 쓰시면 되고요. 가는 이제 잃었다는 표현을 화살표로 이렇게 A 플러스 전자 한 개를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A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가는 A 플러스, 나는 B의 E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칼륨 K 플러스 꼭 기억하시고 암모늄 이온 이런 거 다원자 이온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NH4 플러스 CO3 E가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질산 화 이온 탄산 이온,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 이것들 다원자 이온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황산 이온 꼭 E가 마이너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모늄 이온 그리고 칼슘은 C E가 플러스, 구리는 CU E가 플러스 그리고 플로리노화 이온 F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제일 많이 나오는 중 하나니까 탄산 이온 CO3 E가 마이너스, 산화 이온 O E가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양이온이 얘, 음이온이 얘인데 원래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어제 했잖아, 전자수. 요렇게 왼쪽에 있는 애들만 우리가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자를 잃은 애들 한 개를 잃으면은 전자 수가 바뀌겠죠. 한 개가 바뀌었으니까 한 개 뺏겼으니까 그러면은 전자 총 전하량도 하나가 줄겠죠. 플러스 1이 됐으니까, 그렇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전자가 그래서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전하량 합이 플러스 2가 되고 전자 두 개를 뺏겼으니까.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두 개를 얻었어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 같은 데서 얻었어. 그러면은 두 개짜리가 두 개가 플러스가 전자 두 개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된 거고 전하량 한 총 양은 원 중성에서 전자 두 개가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1가라서 전자 한 개나 이런 거를 표현한 거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30페이지 아래쪽 이온의 전하악인 돼 있는데요. 전하악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를 흘렀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양이온은 우리가 앞에서 물의 전기 분해할 때도 나왔지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음극으로 갈 거고 서로 다른 극에 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양극으로 끌리겠죠.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은 음극으로 가겠죠.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온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34페이지에 실험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실험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인데 얘네가 색깔이 없는 애들은 당연히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색깔 있는 애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리가 불꽃 반응이 청록색이었잖아요. 얘가 이온이 돼도 구리가 약간 청록색 계열이 되거든요. 청색 계열이 되거든요. 얘 색깔이 원래 파란 애예요. 그래서 황산구리라든지 과망간이나 칼륨 같은 색깔이 있는 이온을 섞게 돼요. 그러면은 이온이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34페이지는 이따가 실험을 확인할게요. 중요한 실험이라서 이따가 확인하고요. 어쨌건 지금 4번은 실험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보시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나트륨 이온은 음극으로, 염화 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무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실험에 색깔을 띠는 이온에다가 전하를 흘려본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용어 하나만 정리해 두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4번에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 물질과 흐르지 않는 물질이 되는데요. 원자나 분자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이온이 되면은 전류가 수용액에서 녹아가지고 이온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염화나트륨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눠진다 돼 있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하므로 전류가 흐른다 돼 있는데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전해질이라고 용어만 하나 추가해 줄게요. 전해질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평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면서 전기가 흐를 때 전해질이라고 대표적인 게 염화나트륨 NaCl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전해질은 원래도 전기가 안 흐르고 물에 녹아도 전기가 안 흐르고 설탕 같은 거. 설탕물은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소금물은 이게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전기가 흐르거든요. 식초 같은 애들도 전기가 흐르고. 이런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 음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밑에 이제 설탕은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돼 있잖아요. 설탕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돼 있는데요. 비전해질 이렇게 써놓으시면 용어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전해질이라는 용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써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5번은 같이 할게요. 다음 이온들이 모두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극을 꽂고 전원장치를 연결하였다 돼 있죠.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써보시오 돼 있는데요. 음이온들을 찾으시면 돼요. 염화이온하고 질산이온. 질산은 NO3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NO3 마이너스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극으로 이동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들인데요. 철이온, 철은 Fe 2가 플러스야. Fe 2가 플러스고 칼륨이온 K 플러스고요. 암모늄이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모늄은 NH4 플러스야. 그러니까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거 오늘 당장 외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따가 또 시험 보긴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 이온의 합은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안 건드리는 방은 여기 몇 것들이 많아서 쉬었다가 할게요.